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내일 4월 27일은 작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을 판문점에서 가지려고 북한 쪽에다가 오래전에부터 아마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판문점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에서 남북 간의 연락 사무소장끼리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북한 쪽에 북측의 이 연락사무소장이 전종수라고 하는데 그 전종수 소장의 직무를 대행해서 김광성 소장 대리가 그 지금 연락사무소에 있답니다. 있는데도 남쪽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 즉 연락사무소장하고 만나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그 만남마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앞으로요, 이 남북 간에 말하자면 대화와 교류를 앞으로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쪽에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오지랖 넓게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뭘 좀 잘 해나가자 이런 말 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 잘 해나가자는 뜻이 아니라 오지랖 넓게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자꾸만 돌아다니면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가 있을 수가 없다. 즉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지금 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요,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그 축소한 훈련마저도 완전히 그냥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전쟁 준비한다고 그러고, 또 F-35 전투기, 그거 한두 번 도입했습니까? 또 그것도 9.19 군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쪽을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남북 관계를 차단시키기 위한 명분을 좀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금방 이걸 그동안에 굉장히 남북 간에 교류하고 협력하고 할 것처럼 했다가 금방 이렇게 중단시키기가 좀 곤란하니까 시간을 끌고 좀 명분을 좀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도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바로 그냥 북쪽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다가 한 3일인가 후에 반쪽만 지금 반만 증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쪽에서는 전원이 다 나가고 있는데 한 10명 아마 나가는 모양인데요. 이처럼 이 남북 관계를 북한은 원만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 쪽에서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하나는 이 북한에서 남북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말하자면 경색되고 한 거는 이걸 전부 다 남한 쪽에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난날 남북 관계가 경색됐던 것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었다. 저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대북 정책이 좋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주 그것도 바보짓 많이 했죠.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기보다 북한 정부에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요, 이처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요, 너무 지나치게 북한에다가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대화와 교류를, 심지어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주면서 비굴한 것은 이거는 더 나쁜 겁니다. 지금 남한 정부는요, 주면서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도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지역을 시찰하면서 평화 경제 시대가 열릴 거다. 이 평화야말로 이 경제다. 즉 남북 간의 평화야말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도 되고 또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말은 또 문재인 대통령만 했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뭐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 참 이거다. 북한은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조차 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 금강산 관광은 또 이거 유엔 제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미 또 확인된 일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자꾸 해서하면 됩니까? 유엔 제재를 안 지키겠다는 겁니까? 뭐 지키겠다는 겁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말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측면은 저는 인정합니다. 비록 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할 생각을 또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남한은요, 계속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또 그걸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유엔 제재가 또 지속되고 있고 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그 제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요,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남북 간의 지금 이 관계가 말하자면 원활히 되지 못하는 것이 미국 때문인 것처럼 언론이나 뭐 온갖 신문이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 전혀 없지는 않느냐 하면 미북 간의 원만이 해결돼 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또 유엔의 경제 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되었다면 남북 관계에 아무런 지장받을 필요가 없죠. 원만하게 될 수도, 저는 그래도 또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즉 미국의 태도 또 유엔의 제재 때문에 남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근본적으로는 이 책임이 북한한테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북한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은근히 그냥 미국 때문이다. 그럼 미국이요, 북한이 핵무기 포기 안 해도 그럼 제재 다 완화하고 남한 당신들은 뭐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개성공항도 재개하고 뭐 할 거 다 하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게?
미국이 저래 안 하는 거는요, 즉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한국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근히 자꾸만 이 미국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한 문제를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유엔의 제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북한이요, 남북 간의 이 관계를 좋게 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산가족 만남입니다. 이산가족 만남. 이산가족 만남이요, 유엔 제재 사항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거 못합니까? 이산가족 만남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급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말이죠. 무슨 놈의 유엔 제재 때문에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요, 유엔 제재라는 건 경제 제재거든요. 경제 제재, 군사 제재. 즉, 군사 제재와 경제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남북 간의 체육 교류, 문화 교류, 온갖 교류 다 할 수 있습니다. 관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서신교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이 왜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요, 북한은 남한과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협력하고 그러면은 북한 내 이 자유의 물결, 민주화의 물결이 스며들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이 김정은 독재 정권이 없어져야 됩니다. 즉, 이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북한 정권은 남한과의 관계가 말하자면 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와 교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보수 세력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계속 공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말하자면 긴장시킬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긴장케 할 명분을 되도록이면 안 줘야 되는 겁니다. 명분을. 그 명분을 주면 어떻게 되냐? 남북 관계 긴장의 책임이, 또 원인이 우리 남한 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 그러니까 요컨대 제 말씀은 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진정으로 말하자면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려 그러면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걸 왜 안 합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이런 걸 자꾸만 북한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미국 탓이나 하고 또 유엔 탓이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가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이 남북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정치권이나 또는 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북한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처럼이요, 북한이 이러한 말하자면 남북 관계를 원만히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북한에다가 구애하고 추파를 던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비난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이미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 좋아진다고 너무너무 많이 떠들어놨기 때문에 이 남북관계 가지고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아주 국민의 이 신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라도 더 잃지 않으려면 그 북한을 짝사랑하는 그 구애하는 이 헌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잃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그 원인이 북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